프로그래밍 응용 3주차 네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read.jsp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SQL 문장을 조인된 형태, C보드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 조인한 형태에 대한 SQL 문장을 분석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못했던 read.jsp의 코드 부분부터 먼저 분석을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read.jsp를 보시죠. 자, 보시면 맨 첫 번째 예외 없이 모든 페이지에는 뭐가 들어있다? 표검사하는 페이지 들어있다. 지금 표검사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세션으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id 값을 꺼내와서 그것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유효하지 않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능들 구현해서 이걸 우리가 그냥 장난스럽게 표검사하는 페이지다, 기능이다 라고 지금 이름을 별명을 붙여놨었죠. 예, 이렇게 됐고요. 자, read.jsp는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read.jsp하고 코드가 거의 같고요. 거의 같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SQL 문장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만 다를 겁니다. 자, 우리 복습이니까 뭐 별로 어렵지는 않겠는데요. 다시 보시면 select에서 뭘 갖고 왔어요? number, subject, content, created, id, name 이렇게 갖고 왔죠. 아시다시피 number, subject, content, create 요건 어디요? 요거는 C 보드 클래스부터 갖고 온 것이고 클래스래요. 테이블로부터 갖고 온 것이고 id, name 요것은 멤버 테이블로부터 갖고 온 데이터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갖고 와라. 그럴 때 넘버가 몇 번인지 그리고 라이터하고 id 값이 같은 것에 대한 레코드를 갖고 와 달라 라고 요청해야지 조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넘버 값은 위에서 갖고 온, 즉 list.jsp로부터 목록을 클릭해서 갖고 온 넘버 값, 요것을 read.jsp가 지금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건데, 그 넘버 값을 꺼내 와서 그 값 해당하는 지금 글 목록에서 클릭했던 그 글에 해당하는 고유번호 키 값을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키 값에 해당하는 그 글을 쿼리에 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만든 것이죠. 여기도 물음표를 쓴 거 보니까 prepared statement를 쓴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prepared statement의 이 부분 SQL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 1번, 즉 물음표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1번 하나밖에 없겠네요. 넘버 값을 채워서 PSTMT를 만들고 쿼리를 수행합니다. 쿼리 수행하고 그 쿼리에 대해서 화면에 바로 출력하는 그런 루틴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number, id, name, subject, content, create 이 순서대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코드가 같으니까 read.jsp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SQL 문장이 새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두 개의 조인된 테이블 형태를 갖고 온 것, 요것이 이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글쓰기 페이지인데요. 글쓰기 페이지에서는 좀 달라진 지점들이 좀 있는데 더 간단해졌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도 예외 없이 뭐가 있습니까? 표검사하는 페이지 기능, 그죠? 표검사에서 로그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건 됐고요. 자, 폼을 보시면 이 폼에 글 제목, 그 다음 글 내용,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들이 없습니다. 원래 그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글쓰기 페이지에서는 뭐 두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글쓴이, 라이터, 그죠? 라이터가 하나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워드 값도 입력받았습니다. 그죠? 패스워드 값도 입력받아서 그 내용을 글쓰기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에 다 밀어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왜 입력받지 않습니까? 예, 라이터하고 패스워드 값은 누구를 찾아보면 알고 있기 때문에, id 값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이 페이지로 넘어왔다는 사실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로그인이 안 됐으면 로그인 폼으로 다 빠졌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나는 뭘 알고 있다? 예, id 값을 알고 있다. 그 id 값을 조사하면 뭐가 나온다? 예, 라이터가 누군지, 이름이 무엇인지,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여기 이미 테이블을 보면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입력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 간단해진 글쓰기 폼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post.jsp로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는 다 적어 놓습니다. 그냥 이 페이지는 기계적으로 지금부터 로그인 페이지가 된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페이지처럼 페이지래요. 기능처럼 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post.jsp로 직접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그냥 페이지가 존재하면 그 페이지로 바로 직접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SQL 인젝션 공격을 가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가 어떤 해킹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로봇들이 끊임없이 각각의 페이지들에 접근하려고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들은 상상 외로 이 post.jsp를 직접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런 그 검사 페이지들을 넣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다 똑같고요. 다 똑같고 DB에 접속하고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인서트 하느냐면 네 가지 정보를 인서트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는 writer, subject, content, create.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값을 얻어왔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입력받은 값은 여기 보시죠. 이 부분이 값을 받아온 부분이죠. 앞에서 post form.jsp에서 subject 값하고 content 값 두 가지는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subject하고 content는 받아왔으되 writer 값은 없지 않습니까? created 값도 없고요. created 값은 now라고는 함수로 대시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이 writer 값은 뭐가 들어가느냐면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id 값이 그 부분에 물음표 부분을 채울 건데요. 그 id 값이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서 로그인 세션에서 갖고 왔던 요 놈입니다. 이해되죠? 세션 로그인 했던 정보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으로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엔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이 id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id 값을 여기에 채워줌으로써 writer 값을 지금 누가 쓰고 있다? 예, 로그인한 그 사람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이 C보드의 레코드 값으로 인서트 문장에 써서 주고 있는 것이죠. 됐죠? 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 쓰면 list.jsp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까지 post.jsp는 기존에 했었던 우리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능이 남았죠. 글 편집 기능입니다. 글 편집 기능도 edit form에서 일단 데이터를 가져온 형태의 폼에 데이터가 출력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편집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약간 달라진 점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죠. 거의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넣습니다. 이거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표를 검사하고요. 들어왔습니다. 다 똑같고요. DB 접속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C 보드로부터 해당하는 넘버, 즉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그 넘버에 해당하는 글을 쿼리에 옵니다. 그 쿼리에 온 것을 일단 변수에 다 저장시켜 놨습니다. num, writer, subject, content 이렇게 4개 변수에 저장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요 폼에 오면 이 number 값이, 이 writer 값이, 이 subject 값이, 이 content 값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number, subject, writer, 그 다음에 content 이렇게요. 여기 이 부분에 되어 있네요. 이렇게 폼의 value 값이나 내지는 텍스트 에어리어의 필드 값으로 그죠? 요 값이 출력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전부 인풋 태그에 집어넣거나 텍스트 에어리어에 집어넣는데 뭐는 뺐습니까? 여기서는 작성자는 인풋 태그가 아니라 그냥 writer라고 되어 있는 값으로 출력만 하도록 해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글 편집할 때 우리가 글 제목이나 내지는 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편집할 수 있게 하지만 뭔 편집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까? 예, 글 쓴 이가 누구인지를 고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매우 또 그 중요한 일이겠죠. 예를 들면 글을 편집하러 들어가서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쓴 글처럼 바꾸는 일을 하는 거. 이건 좀 약간 뭔가 부정한 일을 하려는 어떤 의도를 갖는 경우나 이렇게 하지. 사실은 글 편집하면서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쓴 글로 바꾸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성자는 그냥 출력만 했지 그 글을 바꾸지 않도록, 그 내용을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글 편집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dit.jsp에 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표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면 이 edit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만 허용을 한다? 예. 현재 로그인한 사람이 사람의 아이디하고 이 글의 아이디가 작성자가 같은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이 둘이 같은 경우만 편집을 허용하겠다. 이 전략은 아까 우리 delete.jsp를 공부할 때 살펴볼 때 썼던 전략과 같은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edit.jsp에 뭔가 편집하려고 들어갔어요. 글을 쭉 수정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누르고 나서 이 edit.jsp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뭘 검사해야 됩니까? 이 글이 과연 작성자가 쓴 글이 맞는지, 로그인은 한 사용자가 쓴 글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delete.jsp에서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이니까 반복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살펴만 보겠습니다. 자, C보드의 넘버에 해당하는 값에 라이터가 누군지를 갖고 와서요. 그죠? 라이터가 누구인지를 갖고 와서 그 라이터 값을 출력해 갖고 오고요. 그 다음 그 라이터하고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이 id하고 비교합니다. 아까 delete.jsp하고 같은 일이죠. 이 id는 누굽니까? 이 id는 바로 여기서 갖고 왔던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그 id를 말하는 겁니다. 이 라이터는 지금 방금 db에서 갖고 왔던 그거고요. 즉 다시 라이터하고 id가 같다는 얘기는 라이터는 누구로부터? db로부터 갖고 온 이 글의 쓴 사용자, 그 작성자, 이 id는 누구요? 지금 로그인한 사람의 id. 그러면 db의 이 글의 작성자와 로그인한 사람의 id 값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 이 두 개가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한다? read.jsp로 그냥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read.jsp로 그냥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업데이트를 수행하는데 뭐예요? 서브젝트와 컨텐츠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거요? 넘버가 몇 번인 경우에 대해서.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서브젝트 컨텐츠 넘버 값을 채워서 이 업데이트 문장을 만들고 맨 마지막 업데이트를 처리하면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다 되면 edit.jsp가 수행이 끝나고 나서 list.jsp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delete.jsp하고 edit.jsp는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약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반복적인 설명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복습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로그 아웃 기능을 우리가 하나 넣어야 하는데요. 로그 아웃 기능은 되게 쉽습니다. 로그 아웃 기능을 누르면 로그 아웃 페이지를 열 건데요. 로그 아웃.jsp 페이지를 열면 하는 일이, 우리가 세션에 대해서 명령 내리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세션에 set attribute가 있었고 또 세션에서 get attribute가 있었습니다. 그죠? set attribute는 그 값에 세션의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일, 그리고 get attribute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내 오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함수를 지금 보는 겁니다. 세 번째 함수는 invalidate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호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는데 세션을 어떻게 한다? 세션을 무효화 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invalidate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원뜻은
원뜻이 어떤 사전적인 뜻이 무효화라는 뜻인데요. 세션을 무효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세션을 삭제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션을 삭제한다는 뜻은 결국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세션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세션 자체를 없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인할 때 어떻게 로그인했습니까?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션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값이 정당한 값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invalidate가 되는 순간 세션 자체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은 세션을 쳐다볼 수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션을 로그인 처리가 이제는 더 이상 로그인이 안 된 상태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샀다가요, 맨 마지막에 자유이용권이 더 필요 없으면 자유이용권을 뭐 찢어버리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validate 하고 나서 어디로 이동하도록 해줘요? login form.jsp. 다시 말하면 그냥 로그인 폼으로 돌아가서 다시 로그인을 하든지 말든지 그 문제를 다시 그 사용자에게 맡기는 형태로 로그인 폼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로그 아웃 페이지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제 게시판 구현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회원제 게시판 구현이 완성됐다고 해서 정말 완성된 건 아니죠. 아주 간단한 테스트용 형태의 게시판을 지금 만들어 본 것이고, 남은 일이 있다면 뭐 좀 간단하게 보자면 회원 가입 페이지가 없잖아요. 가상으로 우리가 넣은 데이터, 지금 3개의 데이터, 3명의 회원만 더미 데이터로 넣은 것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원 가입하는 페이지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디자인 너무 적용이 안 돼서 볼품 없는 상태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디자인 적용하기 위해서 뭐 부트스트랩 같은 걸 써서 디자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예쁘게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징 기능인데요. 페이징 기능이란 뭐 어떤 거냐면, 아시다시피 한 개의 목록 페이지에 지금 데이터가 적으니까 한 페이지에 다 보이는데요. 앞으로 페이지에 데이터가 실제로 운영된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보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목록을 페이지당 10개씩 또는 어떤 특정한 개수씩 만큼만 잘라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페이징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게시판에는 모두 이 페이징 기능들은 다 있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징 기능들을 구현해야 되겠고, 그 다음 더 추가하자면 파일 업로드,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출력하기 위한 파일 업로드 기능들도 한번 넣어보는 그런 일들도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강의를 통해서 이 나머지 내용들을 채우겠다 이런 예고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머지 이 기능들은 하나씩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남은 일들을 남겨둔 것이고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3주차 이어져 온 강의에서 지금 게시판 만드는 일들을 2번 반복해서 하나는 일반 게시판, 두 번째는 회원제 게시판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잘 이해하고 잘 쫓아오신 학생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직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어려움 느끼는 학생들은 제안 드리는 바는 어쨌든 이 지금 만든 동영상, 기왕 만들어진 동영상이니까 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냥 마시지 마시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어떤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뭐 동영상에서 미진한 부분,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탄 없이 저에게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뭐 이메일이나 내지는 전화나 내지는 톡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또는 연락하셔서 그 잘 모르거나 내지는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탄 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오늘 수업 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최대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고 이번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